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저녁에 이제 약속이 있어서 거기 가기 전에 잠깐 틈이 났을 때 생각난 거를 바로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매일매일 기록에 남기는 게 제가 습관이 잘 됐거든요. 근데 이번 달부터는 이렇게 폰이나 노트에 남기는 이 기록을 영상으로 자주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약간 생각하면 바로 좀 실행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어쨌든 이번 달에 제가 내내 읽을 책은 콘텐츠 가드닝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벌써 반을 다 읽어갔고요. 이번 달이 아니고 2월 중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되긴 할 것 같네요. 이 책 정말 잘 읽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소개 잠깐 했지만 초심자로서 창작할 때 좋은 팁들이 많이 들어있는 책인데 제가 어제 오늘 출퇴근길에 읽으면서 좋았던 내용을 빠르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기르기와 자라기라는 파트를 읽고 있습니다. 이 장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부분이 공감이 많이 갔어요. 그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를 마치 가드닝 하면서 식물을 키우는 거에 비유를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 책이. 그래서 여기 79페이지에 보면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무인양품에서 나온 인덱스 메모지에다가 적어놓고 꽂아놨거든요. 매 순간의 영감을 흘려보내지 않고 메모하는 사람이 되자. 네. 매 순간의 영감을 다 적어놓으면 언젠가 그것들을 정리해야 될 시점이 오잖아요. 그럴 때 한 번에 쭉 펼쳐두고 마치 서랍에 넣어두는 것처럼 글감들을 정리를 해놓는 거죠. 필요할 때 제때제때 꺼낼 수만 있다면 잘 정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강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위로를 해줬어요. 79페이지에 보면 처음에 내 머릿속에 없던 생각을 문장이 대신 말해주는 듯한 기분마저 든다. 의아한 일이다. 라면서 이 창작 과정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런 느낌, 이렇게 메모를 남겼어요. 점점 선명해지는 순간의 기분은 정말 좋지. 생각하지 않는 순간에도 나의 뇌는 움직이고 있다. 나의 어떤 부분이 계속해서 활동 중인 것이다. 어떤 것에 애정을 갖고 그 생각을 놓지 않으면 무의식의 영역까지 그 일에 관여해주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든다. 일단 하고 있으면 어떻게든 표현되고 남을 건 남는다. 네. 제가 글을 쓰고 메모하는 것에 대한 이 생각이 굉장히 이 책의 저자와 비슷한 것 같아서 읽는 내내 공감이 많이 돼요. 그리고 쭉 읽으면서 또 뭐가 좋았냐면 이거는 이 부분 너무 좋아서 지하철에서 그대로 필사로 옮겨 적었거든요. 좋은 부분은 이 빨간 노트에다 적는데 여기에다가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가드닝에서 최고의 비료로 꼽히는 부엽토는 죽은 동식물에게서 나온다. 생명을 다한 것들이 남기고 간 것의 대부분은 이산화탄소로 날아가지만 극소량은 부엽토가 되어 새 생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죽은 것들이 산 것을 위해 길을 내준다. 우리의 특별하지 않은 삶도 콘텐츠의 진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또 질문을 남겼어요. 나에게 있어서 죽은 것들은 내가 생각하는 무쓸모인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든다. 나는 어쩌면 빛나고 쓸모있는 것들만 남기려 하는지도 모르겠다. 네. 제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좀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해준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좀 읽다가 어디 보자. 이 부분도 저랑 작가랑 되게 비슷했는데 114페이지에 나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독서를 시작해 여러 책과 저자들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그리고 자연히 읽는 행위 자체를 열렬히 좋아하게 됐다. 이게 왜 좋지? 왜 즐겁지? 무엇이 나를 계속 읽게 만드는 걸까? 굳이 답할 필요가 없는 질문을 나는 계속 물을 수밖에 없었다. 좋아하는 게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의외로 꽤 신기한 일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깊이 고찰할수록 그것을 더 좋아할 이유를 찾을 수 있으며 그것에 닮아가는 나를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내가 잘하는 것들 중에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 가운데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 너무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저도 읽으면서 이 내용이 나한테 왜 좋지? 내가 왜 좋다고 느끼지? 이렇게 많이 생각도 하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오늘 어떤 SNS에서 어떤 글을 읽었는데 좋아하는 거를 왜 좋아하는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지 그런 질문을 누가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정원의 시와 산책에서 읽었던 구절을 첨부하면서 거기 댓글을 좀 달았거든요. 거기서 한정원 작가도 내가 있는 곳을 사랑하기 위해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들을 어쩔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냥 주위에 있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했다. 뭐 그랬던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저한테도 되게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어요. 현실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렇게 찾아내서 좋아하다 보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더 구체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어차피 살아가는 하루 기왕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네. 120페이지에 SF 소설가이자 타고난 이야기꾼인 어슐러 르윈이라는 사람이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까지 말한 모든 것과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 그러면서 많은 창작자들이 자신만의 수원을 갖고 있다고 해요. 언제라도 물을 퍼올릴 수 있는 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에게서 마르지 않는 영감의 원천은 무엇인가? 나만의 고유한 관점은 경험과 사유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같은 것을 보고도 모두 제각기 다른 관점을 갖는다.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경험과 끊임없는 생각, 질문 이런 거에서 나만의 관점이 계속 발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메모를 썼습니다. 매일의 사유와 짧은 독서의 기록을 남길까? 그러다 보면 나의 관점이 보일까? 그렇게 매일 남긴 걸 월말이 됐을 때 쭉 펼쳐놓고 반복되는 키워드를 보면 그러면 왠지 나만의 고유한 무언가가 탁 올라와서 보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결국 이렇게 오늘 영상을 켜게 만들었습니다. 약간 매일 일기 쓰고 매일 메모를 남기는 것처럼 영상으로도 그냥 그렇게 기록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너무 내용이 많아질까 걱정하지 않고 일단 해보는 겁니다. 하다가 두서없이 정리 안 되고 내용이 너무 많아지면 또 다른 거 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여튼 저는 이 콘텐츠 가드닝 책을 다 읽을 때까지 이거와 관련된 영상을 주로 업로드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젯밤에는 퇴근하고 롯데월드를 갔다 왔어요. 어른이 돼서 놀이동산을 가면 좀 지루할 줄 알았거든요. 시시하고. 근데 결국은 엄청 재밌게 놀고 왔습니다. 소리를 사실 많이 질러서 평소보다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안 해봤던 거나 이제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못하겠지 싶었던 거 그거 해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일기니까 오늘 제가 적었던 메모들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책 쓰기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책 쓰기 수업을 받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 되게 저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더 집요하게 파들어가면서 보고 있고, 그러면서 책을 원래도 읽었지만 더 많이 읽으면서 그 책의 구성이나 어떤 기획이나 작가의 성향이나 출판사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서점 가면 보고 읽을 것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당분간은 책을 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저의 습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 제가 오늘부터 시작한 게 이제 에세이 클래스를 또 듣고 왔거든요. 되게 재밌었어요. 이 에세이 글쓰기 수업에 느낀 점과 이때 제가 쓴 글들, 또 이 글을 보고 퇴고받고 피드백 받은 내용, 이거 후기를 영상으로 또 따로 제작해 보는 것도 좋겠어요. 괜찮겠죠? 여러분 혹시 제 영상을 이렇게 길게 잘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 좀 꼭 남겨주세요. 저는 의견 듣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듣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거밖에 안 적었구나. 예. 여튼 제가 최근에 에세이 글쓰기 수업을 받게 됐다. 거기서 저는 제가 쓸 글감을 정했어요. 저는 수영에 대해서 쓸 거고요. 4주가 지나고 나면 저의 수영 이야기가 어떤 글로 하나가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올리게 될 거고, 그런 에세이 쓰기와 관련된 근황들도 영상으로 조금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찍으면 될 것 같은데요. 20분 안쪽으로 찍는 게 제 목표예요. 들어주는 분들이 많으면 더 찍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최대한 짧게 찍고 그래야 제가 편집도 편하게 하거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